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3분기 실적 보고서를 집중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대부분 다 베껴쓰기를 해서 제대로 전체적인 맥락이나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실적 보고서 같이 직접 보면서 테슬라 3분기 실적이 잘했는지 아니면 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한번 쭉 살펴봤어요. 제가 조금 전에 와서 한번 그냥 빠르게 한번 쭉 훑어봤더니 너무 잘했더라고요. 테슬라 3분기 실적이. 주가는 그런데 어제 엄청 폭락을 했죠. 지금 또 살짝 오르고 있는데 너무 잘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테슬라 3분기 너무 잘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바란다면 이거 욕심 아니겠니? 그래서 뭘 더 바라겠니? 이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먼저 3분기에 그 매출이 21.45 빌리언입니다. 그죠? 21.45 빌리언이면 지금 환율이 1430원 정도 하니까요. 30조 7조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30조 원 정도 된다. 매출이 한 30조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측이 그 22.5 빌리언이 있죠. 그럼 22.5 빌리언에서 실제 매출인 21.45 빌리언을 빼면은 1.05 빌리언 정도 그 월가 예측치보다 좀 적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주당 순이익 EPS를 보게 되면 예측은 1.03달러죠. 한 주당 그 전체 그 이익이 났을 때 그 이익을 주식수로 다 나누게 되면 한 주당 얼마의 이익을 벌었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이걸 이제 주당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주당 순이익이 계산하기가 쉬우니까 주당 순이익으로 보통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은 1.05달러예요. 그러니까 한 주당 벌어들인 이익이 1.05달러다. 그런데 예측은 1.03달러를 했으니까 이 주당 순이익은 비트를 한 거죠. 그 기대를 충족을 한 겁니다. 시장의 기대를 충족을 했다. 그런데 매출이 조금 모자랐죠. 1.05 빌리언 달러니까 한 1조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매출은 한 1조 5천억 원 정도 좀 부족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EPS는 충족을 했다. 주당 순이익은 충족을 했다. 그래서 키는 좀 덜 컸지만 예측보다 키는 좀 덜 컸지만 훨씬 실속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매출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키만 많이 크고 실속이 하나도 없으면 그건 진짜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키가 조금 덜 크더라도 진짜 실속이 있어야 그게 좋은 거지. 키만 크고 실속이 없다 그러면은 그건 진짜 쓸데없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매출이 조금 모자란 거는 이제 그 3분기 때 생산은 문제가 없었잖아요. 생산은 그 월가 기대치를 비트했는데 인도량에서 그러니까 생산해서 그걸 이제 고객에게 인도하게 되는데 이제 물류 배송 부분에서 그걸 이제 4분기로 좀 넘겼다고 했죠. 한 2만 대 정도 넘겼죠. 그러니까 매출이 한 2만 대에 달하는 그 매출이 4분기로 넘어갔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매출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4분기로 넘어간 거예요. 3분기에서 4분기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너무 이렇게 오버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3분기에 그 실적 보고서 우리 같이 살펴볼게요. 실제 이 실적 보고서 같이 보면서 그 설명하는 그런 어떤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분들 바쁘시니까 저하고 같이 이렇게 빠르게 중요한 것만 살펴보면서 실적 보고서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찾아보면 되는구나 하는 거를 저하고 지금 빠르게 한번 보면서 앞으로 이제 다른 실적 보고서 나오면 또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이번에 테슬라 그 3분기 실적 보고서는 이렇게 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라이트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파이낸셜 서머리라고 해서 재무 상태를 요약한 거를 먼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그 영업 부문에 있어서의 그 요약을 또 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는 그 생산 능력을 지금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산 능력 확장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차량의 생산 능력에 대한 것만 또 별도로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기술,
그리고 여기서 보면 하이라이트를 해서 중요 사항인데, 이 하이라이트 나온 거 빼고 이제 다른 중요한 사항이죠. 여기서는 이제 에너지 사업을 말합니다. 지금 이제 전기차 사업에 대해서 주로 말하고 있고, 이제 전기차 사업 부분에서 이제 말하지 못한 이 에너지 사업을 여기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다 숫자로 돼 있어요. 숫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눈으로 탁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진이랑 차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진하고 차트로 한 번에 좀 보기 쉽게끔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에 관해서 또 여기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앞에서는 이제 재무 요약을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재무제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재무제표까지는 안 보셔도 되고, 이제 재무요약표 보시고 더 궁금하시면 여기 재무제표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되고, 이제 다른 정보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 먼저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캐시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가지고 모든 기업과 뭐 가게, 뭐 정부 모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현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기 지금 실적 보고서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 캐시가 나옵니다. 캐시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지 바로 나오죠. 1번이 캐시입니다. 그죠? 두 번째가 수익성, 세 번째가 이제 영업에 관한 부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는요, 그 3분기에 프리 캐시 플로우가 그 3.3 빌리언입니다. 그러니까 한 5조 원 정도, 그러니까 열심히 차를 만들어서 에너지 사업하고 해가지고 팔고, 뭐 현금 나갈 거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남은 현금이 3.3 빌리언 달러인데 한 5조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현금이 쌓이는 거는 2.2 빌리언입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그 뒷부분에서 보면은 빚을 갚는데 한 0.9 빌리언 정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프리 캐시 플로우는 한 5조 원 정도 되는데 한 1조 한 3천억 원 정도는 빚 갚는 데 써서 나머지 부분이 2.2 빌리언만 지금 현금 흐름에 쌓여 가지고 총 현금은 21.1 빌리언 정도 돼. 그러니까 30조 원 정도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지금 현금 30조 원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 현금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 기가 팩토리 몇 개 지을 정도로 현금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익성 부분, 영업 활동을 잘 했는지 이 수익성 부분을 살펴보는 거죠. 여기 이제 GAAP라고 하면은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그래갖고 일반적인 회계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계 원칙 다 똑같이 그 회계 원칙에 맞춰서 장부를 작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회계 원칙에 맞춰서 그 영업 이익은 3.7 빌리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GAAP 갭 기준으로 3.7 빌리언이다. 그러면은 환율이 지금 1430원이니까 한 5.3조 원, 5조 3천억 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영업 이익이 5조 3천억 원 정도 남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업 이익이 5조 3천억 원인데 그 영업이익률은 17.2%야. 그러면 엄청 높은 겁니다. 제조기업 중에서 17.2%는 뒤에서 이제 그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그 자동차 업체들의 그 영업이익률은요 10%가 안 됩니다. 한 7%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2배, 2.5배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의 높은 그 영업이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당기순이익이라 그러잖아요. 넷인컴이라고 합니다. 영업이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그죠? 당기순이익이 갭 기준으로는 3.3 빌리언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용이 조금 들었겠죠? 그래서 3.3 빌리언인데, 지금 여기 쭉 뒤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3분기에 그로스 마진은 27.9%야. 그러니까 영업 자동차 분야, 특히 이제 자동차 분야에서 그 매출 총 이익률은 27.9%야. 매출 총 이익률이라 그러면은 이제 실제 자동차에 이제 판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직접적인 원가들 있죠. 그런 원가들 빼고 남은 이익이 매출 총 이익인데, 그게 매출 총 이익률로 계산하면 27.9%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익성이 좋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영업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들어가 보면요. 특히 이 에너지 사업 분야에서 그 기록을 세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1 기가와트를 디플로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분야도 굉장히 성장을 잘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뒤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좀 숫자가 많으니까 좀 머리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보게 되는데, 그냥 저하고 오늘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볼게요. 이 3분기입니다. 3분기고 YOY는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전년 3분기 대비로 이제 몇 퍼센트 증가했냐 또는 감소했냐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부분 먼저 보시면 이게 총 매출이죠. 총 매출이 아까 1.05 빌리언 정도, 1조 5천억 정도 모자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21. 아까 454 빌리언이거든요. 그러니까 21.5 빌리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총 매출은 21.5 빌리언입니다. 5 빌리언이고 여기서 이제 비용 제하하고 그로스 프로핏은 5.3 빌리언이라서 이 갭 기준, 그래서 회계 원칙 기준으로 했을 때 그로스 마진 매출 총 이익률은 25.1%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그 자동차 사업이랑 에너지 사업이랑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자동차 사업만 이제 따로 처음에 빼놓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자동차 사업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 그러니까 에너지 부분은 아무래도 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총 매출 총 이익률이 25.1%인데 이 중에서 그 자동차 분야가 27.9%면 에너지 분야의 그 매출 총이익률은 조금 떨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분야는 매출 총이익률이 27.9%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앞으로 이제 지금 에너지 분야에서 이제 매출이 더 늘어나게 되고 순이익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마진율이 이제 더 높아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 더 많이 생산할수록 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에너지 분야에서 매출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면 마진율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업 비용 빼고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7 빌리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17.2% 나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에비타는 이제 일시적인 요인을 뺀 겁니다. 일시적인 요인을 뺀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일시적인 그런 비용들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산에 들어가는 그 생산을 하고 생산 판매를 해서 들어오는 그 이익을 계산한 것을 이제 에비타라 그러고, 여기서 그 이익률을 에비타 마진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비타 마진율은 여기는 일시적인 게 다 들어가 있죠. 영업이익률은 17.2%지만 에비타 마진율이 23.2%죠. 그래서 지금 보통 이 애널리스트들이 이 테슬라를 평가할 때 이 에비타 마진율을 많이 보죠. 그리고 신용평가사들, 3대 신용평가사들이 이 에비타 마진율이 몇 퍼센트 이상 돼야지 그 신용 등급을 높여주겠다고 할 때도 에비타 마진율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에비타 마진율이 S&P 같은 경우에는 그때 18% 이상 되면은 투자 적격으로 올려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벌써 여기 보시게 되면은 21년도 3분기부터 18% 넘었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그 투자 적격 등급으로 들어갈 자격은 됐다. 그런데 그걸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가 이번에 투자 적격 등급으로 상향시켜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갭 기준이죠. 갭 기준으로 그 순이익은 3.3 빌리언, 난갭 기준으로는 3.7 빌리언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밑에 쭉 들어와 가지고 영업현금 흐름, 그죠? Net cash provided by operating activities에서 영업현금 흐름은 5.1 빌리언인데, 여기서 이제 그 현금을 1.8 빌리언 쓰고 프리캐시 플로우가 3.3 빌리언 남았어. 3.3 빌리언.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빚을 0.9 빌리언을 갚았잖아요. 그래서 2.2 빌리언인가 더해져서 지금은 21.1 빌리언 총 현금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걸 우리 원화로 계산하면 한 30조 원인데, 그러니까 우리 현금 30조 원 가지고 있는 현금 부자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진짜 잘하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 매출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로 56% 지금 증가를 했죠. 50% 성장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성장을 한 겁니다. 그죠? 그 정도로 이제 잘 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이 파이낸셜 서머리 이거 보면서 진짜 잘 했는데, 이게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원재료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거 조달할 때 비용이 이제 원가가 급격하게 높아졌을 텐데 이렇게 50%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인플레이션을 이겨내는 기업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 재무제표에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특징적인 것만 또 이제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파이낸셜 서머리에 보면 이제 이 수익이 매출이 이제 레비뉴가 매출인데 매출이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YOY 전년 대비로 3분기 전년 대비로 봤을 때 56% 그 매출이 증가했어.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증가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생산도 많이 하고 판매 인도도 많이 했죠. 그래서 생산한 대수를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생산을 해서 고객에게 인도를 하면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은 고객에게 인도하는 시점이에요. 그죠? 근데 아까 이번에 3분기에 생산은 잘했어요. 생산은 잘했지만 한 2만 대 정도를 고객에게 인도할 때 그 과정에서 이제 운송은 했는데 아직 고객에게 인도되지 않았다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4분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매출이 조금 부족했는데 그게 월가의 예측치보다 줄어들게 된 그 주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게 4분기로 가나 3분기로 가나 어차피 운송이 시작돼서 고객에게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 큰 문제를 삼으면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투자자로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increased ASP라고 하는데 가격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가격을 같이 올린 거죠. 이거는 테슬라가 그만큼 강점이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수요가 있다는 거죠. 만드는 대로 다 팔릴 정도로 강력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올려서 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 또 에너지 분야죠. 에너지 분야에서도 성장을 했어. 그래서 매출이 증가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수익성 측면에서 아까 쭉 말씀드렸죠.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고, 생산 많이 해서 고객에게 인도 많이 했더니 그래서 또 수익성 좋아졌어. 그죠? 그 다음에 다른 분야에서도 다른 비즈니스는 주로 이제 에너지 분야 말하는 거죠. 에너지 분야에서도 지금 성장을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 마이너스는 수익률 까먹는 거예요. 그죠? 수익률 까먹는 게 뭐예요? higher raw material.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부품 가격도 비싸고 원재료도 비싸고 비용님 너무 비싸가지고 수익성 까먹었지만 그래도 우리 이렇게 잘했잖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캐시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속해서 프리 캐시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이 잘 창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현금이 30조 원 가까이 있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앞에서 보시면 이제 금액으로 나온 거고, 이제 이거는 세부적인 모델별로 영업에 관해서 이제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3분기에 보게 되면 이 모델 S하고 X는 이제 고급 차종이죠. 이 고급 차종을 팔아야 마진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전년 대비로 123%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제 2배가 된 겁니다. 그죠? 고급 차종 생산 판매가 2배가 됐다. 그리고 모델 3랑 모델 Y, 그러니까 이게 주종이죠. 이제 주력입니다. 이 주력 차종이 51% 성장을 했습니다. 생산이. 그러니까 생산은 평균 이제 54%니까 생산을 잘하고 있다. 전년 대비로 잘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고객에게 인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물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스무딩 아웃이라고 했죠. 약간 이번에 너무 이렇게 로드가 크면은 다른 분기로 이제 넘기겠다. 부드럽게 하겠다. 분기별로. 왜냐하면 분기 말에 생산과 인도가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물류 비용이 또 보내려고 하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봐서 일정 부분은 다음 분기로 물류 비용 쌀 때 같이 넘기겠다. 이렇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생산 능력을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차를 생산하는 생산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또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캘리포니아는 모델 S랑 X를 연간 10만 대, 모델 3랑 모델 Y를 55만 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계속 생산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캘리포니아가 60만 대 이상 해줄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 다음에 상하이는 75만 대 이상이죠. 근데 상하이가 내년에 100만 대는 해줘야 됩니다. 최근 8월 달에 또 굉장히 잘 했죠.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연간으로 했을 때 한 90만 대 정도 됐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컷패스를 늘려가지고 내년에는 상하이가 이제 100만 대를 하는 기가 팩토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베를린에서 25만 대 이상, 텍사스에서 25만 대 이상 이렇게 지금 생산 능력을 확보를 했죠. 그래서 올해 한 140만 대 정도 고객에게 인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내년에 50%를 성장을 하려고 하면은 210만 대가 돼야 되죠. 자, 210만 대가 되려면 계산해 볼게요. 이 프레몬트 공장에서 60만 대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이 차세대 공장에서 50만 대 나온다고 생각하면 60만 대, 50만 대 하면 110만 대죠. 그죠? 그럼 상하이에서 100만 대 해줘야 210만 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하이는 기본적으로 내년에 210만 대 커패시티 해야 되고,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베를린하고 텍사스 이 차세대 공장에서 25만 대 이상인데 여기서 30만 대씩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년에 어떤 어려움이 또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어려움 있을 때 공장을 또 가동을 중단한다거나 뭐 그런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생산 능력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생산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내년에 50%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표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별로 지금 인도되고 있는 차량을 보게 되면 여기 파란색이 이제 북미 지역입니다. 그죠? 미국과 캐나다 지역인데 우상향하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유럽과 중국에서 약간 지금 최근 분기에 좀 정체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그 테슬라를 공격하는 그런 많은 그 기관들이 또 여기 약간 정체되는 요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에서 지금 그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지금 중국에 부동산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기 문제가 안 좋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건지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질문을 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보지만 우리는 생산 그것 때문에 생산 줄이지 않겠다. 우리는 생산을 다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테슬라는 계속 생산한 만큼 다 팔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여기 생산 분기 말에 이제 집중되기 때문에 이제 물류 그 부분 때문에 뭐 물류비가 비싸고 비싼 물류를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스무딩 아웃 한다 해서 다음 분기로 넘기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런 형태로 좀 올라가게끔 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분기 말에 집중되는 거를 약간 이렇게 분기의 중심으로 이제 옮기게 되면은 이 분기 말에 가면은 이때 뭐 물류 비용이 또 비싸지죠. 이제 다른 기관들도 다른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약간 이제 중심을 가운데로 둬서 약간 스무딩 아웃 하겠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생산하고 고객에게 인도할 때 이제 비용을 적정하게 하고 약간 부드럽게 이제 분기별로 가겠다는 게 한 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또 비용도 적게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코어 테크놀로지라 그래서 그 핵심 기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원래 FSD 베타 버전은 10만 명에게 지금 배포를 해서 그 데이터를 계속해서 쌓고 또 FSD 그 결점을 베타 버전의 결점을 또 고치고 이런 과정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최근에 이제 16만 명으로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쌓인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6천 마일의 그 데이터를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그 FSD 완성도도 높아지고 완성도로 가는 그 시점도 당길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배터리, 파워트레인, 매니팩처링 같은 데 봤을 때 배터리 효율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분야에서 이번에 레코드를 기록했다 그랬죠. 그래서 2.1기가와트를 그 디플로이 했다 3분기에. 그래서 62% 전년 대비로 62%. 그러니까 이건 에너지 분야의 성장 속도는 지금 전기차보다 훨씬 더 지금 빠르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뭐 기상이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점점 더 자기가 그 에너지 저장 장치를 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수요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상이변 되고 나면은 이 중앙에서 전기가 이제 끊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미국에서 그 허리케인 왔을 때도 그 파워월하고 솔라 패널이 물 속에서 몇 시간이나 있었는데도 이제 물이 빠지고 나서 작동을 시켜 보니까 작동이 됐다고 그랬죠. 그 정도로 이제 기술이 뛰어나다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그 테슬라의 그 솔라 루프하고 뭐 파워월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거 쓰려고 하고 특히 이제 그 자연 친화적으로 그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전력량이 또 고르지 못하죠. 전력량 생산량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또 계속해서 저장을 해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 저장 장치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성장률은 오히려 더 이 전기차 시장보다도 훨씬 더 성장
속도가 빠를 수 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볼륨 측면에서 이제 차량 생산 능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량 판매, 생산 및 인도 대수에 관해서 이제 전망을 해보게 되면 우리는 그 생산 능력 확보하려고 빨리 확보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향후 몇 년간 우리는 그 평균적으로 50% 이상 성장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제 그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무래도 그 어떤 equipment capacity라든지 뭐 factory uptime, 그다음에 operation efficiency and capacity and stability of the supply chain. 그러니까 이 뭐 원자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잘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죠. 반도체도 그렇고 뭐 리튬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부품들 서플라이 체인이 지금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이제 원가도 낮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을 거지만 우리는 그 50% 성장이라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할 거다. 지금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돈 많아. 현금 부자의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 profit 이익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특히 이제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related profits, 그래서 이제 FSD 베타 버전을 그 연말에는 그 와이드 릴리즈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비용이 없죠. 들어가는 비용이 없죠. 그냥 그대로 다 수입이 다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게 되면 그대로 수입이 다 되는 거예요. 그죠? 비용 없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진율이 엄청 높아질 거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산에 관해서는 지금 이제 텍사스랑 그 베를린 공장이 차세대 공장이잖아요. 이 기가 팩토리에서 지금 성공적으로 지금 잘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곳에서 새로운 기술들 잘 적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이 새로운 기술들 제조 기술들 잘 적용해가지고 램프업 잘 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이제 세미를 잘 인도할 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숫자랑 뭐 이런 걸로 보여줬기 때문에 한눈에 다 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진과 이 차트로 보여주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프레몬트 팩토리예요. 프레몬트에서는 지금 모델 S랑 모델 X 그 전년 대비로 그 생산량이 이제 2배가 됐다. 아까 보셨죠? 그래서 이 고급 차종 지금 생산하고 있는 프레몬트 공장 조립 라인의 사진이 있고요. 열심히 일하고 있죠. 그리고 이 기가팩토리 베를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기가팩토리 베를린의 이 외부 전경을 사진을 보여줬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 기가팩토리를 이 스마트 팩토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해서 이 뒤에다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을 더 늘리고 싶다. 그럴 때는 일단 여기에서 효율성을 최대로 높인 다음에 오케이 이 정도 됐어 하면 그대로 복사해서 이 뒤에 붙입니다. 뒤에 보이면 이 광활한 그 대지가 보이시죠? 여기다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생산 능력을 그대로 이제 몇 배씩 이제 늘릴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의 확장성이 있는 그런 대지를 다 가지고 있다 하는 거 아마 보여주기 위해서 전경을 지금 사진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베를린 공장에서 모델 Y 주력 차종이죠. 모델 Y 조립하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는 상하이 공장입니다. 상하이 공장 내년에 역할이 중요합니다. 100만 대를 생산해서 고객에게 인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상하이 공장 점점 더 이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텍사스 공장에 보시게 되면은 전부 기계죠. 지금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화되고 있는 그 최첨단 공장이다. 이런 거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텍사스 공장의 외부를 보게 되면은 위에 이제 테슬라라고 하는 글자가 점점 더 완성되어 가죠. 여기 이제 전체를 다 그 태양광 패널로 이제 채울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친환경으로 생산된 전력으로 이 전기차를 생산하겠다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보셨던 그런 수치들을 이제 그래프화해서 쉽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도표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차량 인도에 관해서 여기 약간 2만 대 조금 모자라는 3분기 실적을 인도량을 보여줬는데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50% 잘 성장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파란색은 operating cash flow입니다. 영업 현금 흐름이 이만큼 3분기에 들어왔고, 그죠? 그래서 이제 나갈 거 나가고 이제 free cash flow가 요 정도 된다.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현금이 점점 더 많이 들어오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net income, 그 다음에 adjusted EBITDA에 대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 지금 수입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TTM이라고 하죠. trailing 12 months거든요. TTM 기준으로도 성장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YOY 그 레비뉴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매출 증가율입니다. 그죠? 매출 증가율인데 빨간색이 이제 테슬라죠. 매출 증가율이 60% 넘었죠. 그죠? 여기 3분기에 60% 넘었습니다. 그런데 파란색 S&P 보게 되면 10%, 15% 정도 되는 것 같죠. 그런데 다른 그 오토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금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하고 있죠. 매출이 마이너스예요. 다른 그 자동차 회사들은, 내연기관 차들은 전기차를 생산하기가 힘듭니다. 그죠? 혁신적으로 테슬라처럼 이렇게 효율적으로 생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거의 마이너스 그 성장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출 부분에서. 자, 그리고 이제 그 영업 마진, 오퍼레이팅 마진 보게 되면은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17%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우상향 하고 있습니다. 영업 이익률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또 뒤에서 설명했지만 그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그 마진율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가 했죠. 그러면 뭐 이게 20% 가까이 가게 되겠죠. S&P 500은 한 15% 조금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그 오토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한 7%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17%니까 두 배보다 훨씬 더 높은 거죠. 이 테슬라가. 그 정도로 이 마진율이 좋다 하는 걸 그래프로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테슬라의 3분기 그 실적 보고서에 대해서 집중 탐구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런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냥 이제 기사들은 다 이제 베껴 와서 부분 쓰기 때문에 진짜 이거 잘한 건지 아니면 잘 못한 부분만 가져온 건지 투자자로서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이 길지만 우리 그 테슬라 투자하고 있는 그 투자자들과 3분기 실적 보고서를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테슬라 3분기 실적 정말 잘했다. 인플레이션도 정말 높은데 부품 가격도 높고 그 서플라이 체인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했을 텐데 그런 문제를 다 극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3분기 실적 정말 잘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월가의 기대치를 못했다고 주가가 당일날 이제 폭락을 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더 바라는 건 지금 상황을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더 바라는 건 욕심이 않겠는가, 뭘 더 바라겠니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실적 보고서 한번 더 자세히 보시고요. 이렇게 잘 하고 있구나 하는 내용을 이 보고서를 통해서 파악을 하시고 또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